방금 소개받은 이주원입니다. 그렇게 많이 지체되지 않아서요. 저희들한테는 1시간 정도 시간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토론자로 모신 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오늘 되게 의미 있고 좀 저도 이 정도까지 가도 되나 싶을 정도의 여러 디지털 이게 제가 잠깐 한 5분만 시간을 좀 쓰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 수자원조사 기술원과 수자원학회가 수자원 교사의 어떤 기술 수준을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고요. 그걸 통해서 좋은 피드백도 받고 앞으로 어떤 기술이 더 확장이 돼야 되는지, 우리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또 다른 기관과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저희 기술원 포럼을 갖는데요. 전반부는 이렇게 수자원 학회에서 이렇게 갔고요. 후반부는 서울에서 이렇게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오늘 요 주제 보시면 알겠지만 디지털 AI 기술로 여는 수자원 조사의 혁신과 미래 이런 주제고요. 올해 하반부의 포럼은 물관리 분야 수자원 조사 기술의 확대와 수자원 통계 이렇게 많이 축적되는 아까 우리 김성원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1시간에 수백만 개의 데이터가 생성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계화할 것이냐 이런 주제를 이제 후반부에 다루게끔 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오늘은 특히 이제 저희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역 수자원의 현안과 또 지역 수자원의 센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윤광식 교수님이 이렇게 좀 많이 발표를 해주셔서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들어보니까 이거 김성훈 박사님 연구를 계속 시켜야 될지 중단을 시켜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러다가 수자원 조사 기술원 식구가 반으로 줄어야 되지 않을까. 예? 홍수통제소 이런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이런 게 또 묘미죠. 이걸 통해서 인간이 해야 될 부분과 사람이 해야 될 영역이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AI가 대신해주고 있고 우리가 AI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게 이제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고요.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은 역시 이걸 총괄하시는 남현용 과장님 오늘 자리 같이 해주셨습니다. 네, 많이. 그리고 환경과학원의 유경화 박사님을 모셨는데요. 이건 또 인사해 주시죠. 네. 우리 수자원 조사 기술하고 똑같이 국립환경과학원 또 환경부는 생태조사, 수질조사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자원조사 기술원의 업역을 확대하자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생태조사하고의 기술 수준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또 그게 나중에 어떻게 또 같이 갈 수도 있는지 협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서 모셨고요. 그다음 또 요즘에 섭외하기가 힘든 분이죠. 네, K-워터 권문혁 부장님. 네. K-워터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시면서 국내외로 많이 소개도 받고 아마 가장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지금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내부 단속을 잘 하셔야 되니까 우리 기술원의 이영길 본부장님 또 모셨습니다. 일단 저희 토론자들 의견을 한 번씩 들어보고요. 제가 한 30분 후에 여기 계신 분들이 궁금하신 거 이제 발표자들과 토론자들 또 이 수자원 조사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제언해 주실 분들 여기 보면은 굉장히 센싱 조사 이제 계측 이쪽의 전문가들이 많이 오셨는데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순서대로 남 과장님부터 일단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환경부 물재대응과장 남영용입니다. 예, 교수님께서 저한테 처음으로 마이크를 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좀 말씀을 짧게 그냥 좀 오늘 강의라든지 좀 업무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세션에 오기 전에 사실은 IHP 세션에서 우리 이주원 교수님께서 또 강의를 하나 해주셨거든요. 그때 제 강의해 주신 내용 중에 저한테 기억에 남았던 부분이 우리나라가 물 관리의 선진국인 이유는 데이터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게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물 관리에 있어서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도 오늘 세션이나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인식을 하게 되면서 물재 대응 과장으로서 단순히 지금 한 해 한 해 홍수 대응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 물 관리 데이터, 물 데이터들을 어떻게 생성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저희가 그 수문조사 기본계획이라는 거를 저희가 항상 만들고 있는데 제2차 수문조사 기본계획 변경안을 저희가 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전문가분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최대한 통합적인 계획을 좀 만들 거고, 그리고 빈틈없는 수문조사, 그리고 이제 데이터 생성 관리가 가능하도록 저희 환경부 차원에서 열심히 좀 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션에서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발표를 해주셨지만 그 AI 활용은 이제 불가피한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부에서도 작년부터 이제 AI 홍수예보를 시작을 했고, 이제 올해는 조금 더 고도화해서 그 정밀도를 높여가겠다라는 이제 대책도 최근에 발표를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하천에 그 CCTV를 저희가 이제 8,000개소 정도를 저희가 설치를 해놨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일부 한 1,000여 개소는 이제 AI 기능을 좀 탑재를 해서 AI가 차량이나 사람이 이제 하천에 위험한 상황에 있을 경우에 얼른 확인을 하고 감지를 하고 지자체나 이제 관련 기관에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올해부터는 또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AI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또 이제 그 AI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물관리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확보 그리고 관리하는 그 분야에 있어서도 AI를 배척할 게 아니라 활용하는 걸 좀 높여야 되겠다. 활용도를 더욱더 높이고 기술 개발도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의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항상 저희 그 공공 영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를 하면 저희 환경부에서도 그 이제 물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 인식을 항상 공유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수자원조사 기술원이나 우리 과학원이나 이제 수자원조사도 마찬가지고 저희 산하 소속 기관들과도 저희 긴밀히 소통을 하면서 그런 체계들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환경과학원 수자원 연구과 유경아 연구관입니다. 저희 과학원은 올해 2월 말에 조직 개편을 해서 이제 수자원 연구과가 신설이 됐고요. 저희의 미션은 생태가 공존하는 수자원 관리 연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전한 물수단을 위해서 기존의 인간의 활동에 더불어서 생태계 건강성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인식 확산과 협력 체계가 마련되기를 희망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셨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희 이주원 교수님이나 그리고 주최 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학원도 그동안 이제 국가 통합 물관리 정보 플랫폼이라고 그래서 다음 검색에서 물무화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플랫폼 이제 통합하는 플랫폼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워터 코리아라는 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뭐 수질이나 수생태 각 꼭지별로 이제 AI 모델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드론 영상으로 이제 하천 수변부의 식생들 특히 이제 생태계 교란종 중에서 이제 가시박이 가장 좀 그 나무들을 그 고사시키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5번의 발표 내용이 매우 저는 이제 흥미롭고, 지금 기술 발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서 아까 머리가 이제 좀 띵한 부분도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업무상으로 그냥 봤을 때 그냥 3가지 정도만 제안, 그리고 같이 기관끼리 같이 좀 논의하고 업무를 진행해야 될 부분들, 이런 거를 제가 해야 될 일도 있고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그 스마트 수문조사 기술이 가뭄관리와 수생태계 보호에도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간의 홍수 관리를 위해서 이 결집된 역량을 가뭄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용수 배분을 통해서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이제 그런 상황일 때 영향이 제일 큰 게 이제 하천의 수생태계인데,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활용되는 쪽으로 앞으로 좀 더 이제 연구 방향과 기술 발전이 더 진행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관계 시스템이나 댐 및 저수지 운영 최적화,
그다음에 물배분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등이 잘 갖춰져야 이제 가뭄시에 수행태 보호 방안들이 마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그 하천이 이제 건천화가 되거나 수질이 악화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럴 때 AI 예측 정보 기반으로 수생생물 보호를 위해서 이제 비상 용수 공급이나 뭐 서식지 보호 등의 이런 대책들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같이 이제 물관리 기관들께서 모두 이제 협력해서 그런 연구들과 이제 정책적 반영들이 이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스마트 수문조사를 통해서 오염 물질 유입이 이제 감지되면 AI가 오염 확산 경로를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또 방제 및 보건 방안을 제시하는데 또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작년 초에 이제 관리천에 수질 오염 사고가 있었을 때 이제 수행태에 어떻게 보건할지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올해 초 대형 산불의 재나 이제 방제수가 어떻게 하천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지 이런 게 앞으로 이제 그 위험 요소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거는 자동 측정소 설치 뭐 이런 거지만, 이 앞으로는 더 나아가서 이런 측정 자료들로 생산되는 모든 데이터들의 통합 분석이랑 그다음에 AI 기반의 예측 모델 구축들이 향후에 추가적으로 다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인간과 생태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서 이제 분야가 이제 물 관리를 하는 이 부처 기관들끼리 협력 프레임워크를 좀 구축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 도래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챗 GPT를 막 그렇게 잘 쓰진 못하고 아직까지 구글링 위주의 그런 업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거기서 이제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의 기본 원칙이 뭘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중요한 게 이제 통합적 사고랑 과학적 근거 기반, 참여와 거버넌스, 유연성과 적응성, 그리고 정보 공유 및 개방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표준화랑 이제 연계하는 게 각 부처가 보유한 데이터의 그 중앙 집중형 통합 플랫폼 이런 거 구축하는 게 이제 국가적인 사업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 환경부도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또 이제 생태 수리 통합 모델들이 좀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하천 정비 사업 위주로 많이 했지만 이제 보건 사업이라든가 또 이제 용수 확보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처 간에 좀 공동 연구나 기술 개발들이 진행이 돼서 정책에 좀 연계되고 기존의 이제 제도들이 좀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 환경부 내부에서부터 기존 그 치수 위주의 정비 사업이랑 그다음에 환경부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태천 보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통합된, 우리가 늘 MBS 얘기하는데 그 자연 기반의 하천 보건 사업이 좀 추진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문 생태가 같이 결합된 조사나 분석이나 그다음에 통합 평가 체계 뭐 이런 것들이 해외에는 이미 많이 있으니까 좀 사례를 보고 우리한테 적합하게 이제 적용하는 방안들 이런 거를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이제 많은 연구자분들이 유연성을 갖고 분야 간 협업을 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이제 스마트 수문조사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상 기후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 그 데이터의 불확도를 개선하는 데 있어 사실은 그 현장에서 측정하는 사람들의 그 경험치가 누적된 그 전문성이 가장 그 판단하는 데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AI 뭐 디지털 기술이 계속 발전은 하고 있지만 인간의 판단 영역은 언제나 항상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기존의 이 수자원조사 기술원의 현장 경험은 그 누구도 뭐 저는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아까 계속 발표해 주신 내용들, 그런 기술들이 향후에 이제 결합이 되면 이제는 수문조사 분야에서는 아마 최고의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생산하는 그런 기관으로 명성을 드높이실 거라고 감히 그렇게 예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두 분 뭐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제가 이렇게 두 분
발표하시는, 그러니까 토론하시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질문이 하나 과장님께 하나 생겼는데요. 뭐 답변이 금방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왜 환경부 보면은 이제 탄소 중립 같은 경우는 환경부 자체의 탄소 중립 로드맵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10개년 계획 같은 게 잘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보시다시피 AI라든가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K-워터, 국립환경과학원, 수자원조사기술원, 또 환경부 내 홍수통제소 이제 굉장히 여러 기관들이 서로 앞다퉈서 지금 기술 개발에 하고 있는데, 환경부 자체의 AI 로드맵 그런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좀 한 번쯤 환경부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진단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산하 소속 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에서도 그 물관리 분야에 있어서 AI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식하시고 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수자원국의 물관리 총괄과에서 지금 안 그래도 좀 AI 물관리 분야 AI 지금 전반적인 대책을 좀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고요. 조만간에 아마 좀 어떤 가시적인 계획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분야인데요. 우리 본부장님이 제일 마지막에 정리해 주시고, 권문혁 부장님 그동안의 경험 그런 거 바탕으로 좀 좋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수자원공사에서 디지털 트윈을 담당하고 있는 권문혁 부장입니다. 저희가 디지털 트윈을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비교적 짧은 시간에 저희가 디지털 트윈을 구축을 하고 지금 현재는 실무에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짧은 기간에 할 수 있었던 사유 중에 하나는 이주원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데이터 관리 체계, 생산 체계, 그리고 공유하는 체계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지금 사우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우디 발주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해안부에서 발주를 하고 있고요.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 수자원 관련 데이터는 대부분 또 사우디 환경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환경부 자료를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행안부, 환경부가 직접 받아야 되고, 또 일부 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타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제타시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타시를 가서 또 일부 받아와야 되는 그런 이제 환경을 구축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런 데이터 관리 체계, 생산 체계가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저희 미 공병단에서 우리 K-워터를 방문을 하고 저희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저희가 시연하고 보여줬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뭘 놀랐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데이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강우량계랑 수위계를 보면 이거 다 K-워터에서 생산하고 관리하는 거냐? 아니다. 국소수다. 우리 기상청에서 받아오고 환경부에서 만든 거 그런 데이터 공유 체계가 돼서 그런 데이터를 표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실시간으로 그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는 부분들이 있었었고요. 오늘 제가 오랜만에 특별 세션에서 이제 농업용수 하는 부분을 과거에 제가 수자원 장기 종합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농업용수 수요 추정을 하면서 농업용수 수요 추정의 어떤 전반적인 그런 메커니즘을 좀 이해를 했었었고, 그때 보니까 이제 논용수, 반용수, 축산용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뭐 팻말 몬타이스 쓰고 수정팻말 써서 용수 추정하고, 또 축산용수 같은 경우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우, 젖소, 돼지, 닭 네 종류에 대한 축산용수 수요량을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국내 조사 자료가 없다 보니까 일본의 사람으로 말하면 LPCD죠. 그러니까 젖소가 1년에 얼마큼 물을 소비를 하는지 그런 일본 자료를 저희가 썼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건 좀 궁금한 사항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박문영 박사님 발표하시는 건 AI CCTV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K-워터도 저기 계신 차준호 연구관님 계실 때 도림천을 같이 급하게 그때 도림천 홍수 이후에 도림천에 대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하천은 수위계라는 게 있어서
수위를 센싱이 되는데 도시는 도대체 이거 센싱 어디가 침수가 됐는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도시는 CCTV가 인프라가 이미 깔려져 있다. 그럼 그 기존에 깔려져 있는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어떤 침수를 디텍팅하는 그런 방법을 좀 같이 고민을 하다가 AI CCTV를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수채를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문영 박사님 같은 경우는 차량이라든가, 왜냐하면 하천 내 차량이라든가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을 빨리 대피시키고 워닝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고 계신 것 같고, 저희 케어워터는 수채에 좀 지금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수채라는 게 사실 디텍팅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도 다르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색깔도 다르고 여러 가지 이제 정형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채에 대한 부분들을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이걸 하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제가 디지털 트윈 하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그러거든요. 디지털 트윈의 아웃풋은 화려할지 몰라도 그 과정은 결코 화려하지 않다. 흔히 말하는 전산노가다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 AI CCTV 같은 경우도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거의 차량 같은 경우는 바운딩으로 처리할 거고, 수채 같은 경우는 사실 수채를 사람이 그려서 물은 물 아니면 영 뭐 이렇게 다 라벨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좀 많이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그 어떤 그 전산, 흔히 말하는 전산 노가다, 그리고 우리가 빨리 학습을 하고 또 다른 스텝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AI CCTV를 개발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었고요. 그리고 생성형 AI 잘 들었습니다. 저 디지털 트윈의 다음 스텝은 뭘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약간의 솔루션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트윈의 생성형 AI를 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씩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그 수문조사 그 전략을 지금 조사기술원에서 발표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하나 좀 아쉬운 부분, 아니면 제가 좀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은, 어제 도시 수문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제 기후 변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하물며 사우디 제타라는 그런 사막의 도시에도 지금 도시 홍수가 문제가 되고 있고, 세계 최고의 도시 뭐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됐다라고 하는 뉴욕 맨하탄도 도시 홍수가 발생이 되고, 이제 도시 홍수가 이제 시장이 확장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도시 홍수에 대한 조사된 사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자원 조사 기술원에서 여력이 되신다면 업역을 좀 확장을 해서 도시 홍수까지 좀 이렇게 수문 조사를 해주시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좀 짧은 생각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영규 본부장님 오늘 들어보니까는 어떠셨어요? 그 뭐 내부적으로 또 회의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느낌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이연길입니다. 오늘 그 네 건의 주제 발표하고 이제 특별 발표 한 건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모두가 수문 자료에 이런 그 중요성으로 좀 기결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원은 어찌됐든 그 수문 자료를 생산하는 이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측면에 좀 연계를 해서 한 3가지 정도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술원에서 그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그 조사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게 되면 수문 조사의 이제 대전환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기존에는 그 인력 중심의 수문 조사에서 좀 전에 이금영 실장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현 단계는 이제 디지털 자동화 단계. 어떻게 보게 되면 디지털 자동화 단계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수문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디지털 자동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현 상황에서의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서 데이터를 생산하는 그런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저희가 가야 되는 그 부분들은 이제 스마트 수문조사, 이제 이 부분에 대부분 AI 기법들이 다 적용이 되고, 또 하나는 AI가 적용되어져 가는 그 수문 정보 시스템을 우리가 그 데이터에서 이 데이터는 말 그대로 그냥 어떤 수치에 불과한 이 데이터를 어떤 의미를 줘서 정보화하는 이런 인포메이션 데이터를 만드는 이 과정이 이제 스마트 수문조사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고, 이제 이것들을 안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이런 많은 그 수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최종적인 원하는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 단계까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지금 현재 그 수문조사 단계를 현재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원장님께서도 이제 수문조사에 관계되어지는 어떤 뭐 첨단화 혹은 AI 기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AI 기반으로 가는 그 이제 수문조사 방식, 이제 그 자동화, 실시간 데이터 이런 시스템들을 많이 구축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방식들이 좀 전에도 말씀이 있었겠지만 비접촉식 방식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신뢰도 확보하는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도 일단 방침이 떨어져서요. 그게 자체 연구로 한 10개 과제가 좀 되고 그 안에 소과제로 묶여져 있는 게 22개 과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현재 저희 기술은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모든 부분들의 장비들이 예산 장비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국내 이런 기술과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국산화하는 그 단계의 업무도 업무 계획에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세 번째 방침인데요. 이 부분은 그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그 디지털 자동화 혹은 데이터 생산, 이 데이터가 예전에는 일반적인 데이터였다면 모두가 이런 그 실시간 데이터로 나오는 그런 가장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아우를 수 있는 이제 스마트 정보 방향까지 이제 구성이 돼 있어서 그 계획대로 저희 기술원에서는 업무를 그 수행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데요. 그래서 데이터가 실시간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이 데이터를 그대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이제 실제적인 이 데이터가 얼마만큼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건보정 측정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강화를 해서 데이터의 신뢰도를 그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그 장비, 예를 들어서 뭐 측정용 드론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그 무인 보트를 이용을 해서 하는 이런 기술들, 그 다음에 신기술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 무엇보다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그 부분은 실시간 데이터가 나오면 이 데이터를 검증을 해서 실제적인 자료로 만들어 간다라는 점을 꼭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그 이것들을 전체적인 데이터에서 인포메이션 데이터로 만드는 이제 스마트 수문 정보 시스템을 이제 그런 구축을 염두에 두고 데이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품질 관리 이 부분들까지 다 융합을 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한간에 그 이제 비접촉식으로 이용을 해서 수문 자료가 생산이 되어지게 되면 이제 우려의 좀 말씀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제가 적극적으로 뭐 연구 개발을 통해서 신뢰성이 있는 그 데이터가 생산될 수 있도록 일단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